제가 배윤정 대표님 미담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충분히 재능 있어. 스토리 하지 말고 연습이나 해. 사생설이죠? 댄서 하리무님이랑 제가 공동 주인공으로 프로모션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공동생활 중 힘들었던 점, 저는 명확하게 매니저님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든든히 여러분, 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물어봐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들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돌, 연예계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 우리 든든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되게 사소한 질문들도 많고 되게 재미있는 질문들도 많고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발로 여는 첫 컨텐츠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요아정인데요. 제가 완전 뒤늦게 빠져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뒤늦게 빠진 그 조합은 자몽, 후르츠링, 그리고 미츠인지 오레오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초코쉘. 비주얼 좋은데? 아, 미츠가 아니라 그 비오뜨링으로 시켰네 내가.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나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 일단 촬영해 보겠습니다. 팬들한테 어떨 때 가장 감사함을 느끼나요?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 상황이나 예시 같은 거 있으면 자세하게. 초반에 왔던 질문이라서 미리 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제가 좀 항상 뭐 감사합니다 든든히 여러분 팬분들 이랬는데 제가 진짜 감사한 순간은 저만의 디테일을 뭔가 팬분들이 캐치해 줄 때 사소한 관심에 뭔가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번 무대 할 때 이 포인트에 내가 더 집중을 했어. 조금이지만 운동을 좀 했다거나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썼다거나 아니면 뭐 보컬적으로도 뭔가 이런 스킬, 내가 평소에 못하던 스킬을 조금 더 디벨롭해서 왔을 때 이드나 뭐 이런 거 조금 좋아졌던데 뭐 안 되던 동작이 좀 되는 것 같던데 이런 뭔가 나만 아는 디테일을 알아봐 주셨을 때 뭔가 감동이 확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사소한 디테일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 든. 팬싸 가면 진짜 똑같은 질문, 포즈, 애교 수백 번 받나요? 예스!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바로 들어주면 그 밈 중에 I love 인스타그램, I love 틱톡, I love you 하면은 튜브라고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그런 밈 있잖아요. 그때마다 유행하는 밈들을 이제 준비해서 오시는데 겹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뭔가 밈이나 뭔가 새로운 것들 준비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예쁜 거니까. 아니면 막 이런 거 있지. 목소리가 낮은 사람은 바람필 확률이 높다? 막 이런 거는 이제 겹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돼도 괜찮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서. 근데 사실입니다. 자, 다음. 샵 갈 때 머리 감고 가나요? 저는 완전 예스. 뭐 이거는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은데 저희 멤버들로만 쳐도 샵에서 감는 파가 있고 뭐 집이나 숙소에서 감는 파가 있어요. 나는 왜 미리 감냐면 머리를 샵에서 감아, 머리를 말려, 그 다음에 베이스로 들어가잖아요. 얼굴, 피부 베이스. 근데 저는 메이크업과 헤어를 빨리 끝내고 싶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까지 감고 베이스하고 메이크업하고 헤어하면 너무 이게 길어져. 그래서 미리 감고 빨리 베이스를 받으러 가는 게 제 루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완전 사바사라서 데뷔가 확정됐을 때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 멤버를 전부 모은 건가?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한 적이 없나? 연습생 때 숙소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전 연습생 멤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숙소 생활을 하게 된 거야. 10명이서. 나는 또 약간 궁금한 거 못 참기 때문에 그 당시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숙소에 청소해주는 이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그게 다 돈이잖아요. 숙소 생활 하는 게. 그러면 지금 10명이서 기존 인원들이 다 정리가 몇 명이 되고 10명이서 살게 됐는데 데뷔조가 된 건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숙소 생활을 하기 직전에. 그랬더니 당시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숙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건 데뷔조에 가까워졌다는 의미겠죠? 라고 하셔서 그렇게 좀 뭔가 암시하는 정도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상 숙소 생활을 하는 멤버가 곧 데뷔조였구나, 이걸 좀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서 그게 데뷔가 확정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가장 힘들었던 스케줄, 저는요 가장 힘들었던 쇼챔이랑 뮤뱅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뮤뱅은 워낙 일찍 시작하는 걸로 유명한 것 같고 쇼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버랜드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을 때 챌린지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챌린지 하게 되는 기회가. 근데 그거를 뭐 하루 전이나 이렇게 전달받다 보니까 이런 아티스트랑 이런 춤으로 이 구간을 내일 할 거다. 쇼챔 가기 전에 샵에서 혼자 막 안무를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무를 되게 빠르게 따는 친구들은 사실 현장에서 해도 되거든. 근데 나는 막 그렇게 빠른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침에 뭔가 다른 멤버들 헤매할 때 시간이 좀 뜨잖아요. 샵에서 혼자 구석에 가서 안무 막 따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든의 연습생 역사가 궁금해요. 어떻게 오디션을 받고 어떻게 회사를 바꾸게 된 건지, 원래 어떤 느낌의 그룹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 근데 내가 활동한 지 오래됐는데 그 이전 회사를 거쳐간 게 나도 뭔가 좀 조심스럽고, 뭔가 이래서 떨어졌다, 이래서 잘렸다, 내가 뭐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지금까지 얘기를 크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 군데 엔터에 있었고요. 첫 번째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있었고, 두 번째가 배윤정 대표님, 토니안 대표님이 하셨던 스퀘어라는 엔터테인먼트에 있었고요. 세 번째로 퍼스트원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6개월, 두 번째 회사에서 9개월 연습생하고, 세 번째 회사에서 20년도 8월 15일에 들어가서 22년도 3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내가 두 번째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배윤정 대표님 미담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즌, 제가 22, 3시 때 코로나였거든요. 배윤정 대표님이 저를 엄청 챙겨주시고 되게 따뜻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배윤정 대표님이 이 영상 보시면 저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본명을 말해도 기억하실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연습생활 하다가 대표님 방에 찾아갔어요. 그냥 똑똑하고 들어가서 저 조언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냐? 저 나이도 많고 22, 3시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막 노래를 미친 듯이 메인 보컬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메인 댄서만큼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데뷔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배현정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 야, 미래는 나도 몰라. 근데 너 재능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나한테 상담할 시간에 가서 연습이나 해. 너 충분히 재능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입장에서 너무 쿨하고 멋있는 거야. 왜냐면 그러게 너가 나이도 많고 노래도 춤도 애매하다, 이 느낌이 아니라, 야, 너 충분히 재능 있어. 스토리 하지 말고 연습이나 해. 너무 확신이 드는 거야, 내 스스로. 그런 확신이 그때는 필요하니까. 근데 없으니까, 야, 시간 너한테 많이 썼다, 이제 빨리 가서 연습해.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월평 때도 이제 앞에 계셨는데 제가 어쨌거나 형 라인이었으니까 그때 다른 친구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06년생 친구가 있어서 저랑 8살 차이가 났거든요. 내가 막 뭔가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거를 좀 느끼셨나 봐. 그래가지고 월평 때, 나는 재원아, 너가 되게 재능 있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라고 되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딱히 그날 월평이 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준비한 대로 춤노래를 했는데 힘든 티를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배윤정 대표님 보셨을 때는 너무 제가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나 봐요. 이렇게 간간히 저를 되게 챙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되게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을 하실까, 나를? 음방 개인지 캠 어떻게 찍는 거예요? 랜덤인지 리허설 때 얘기해 주는 건지? 둘 다예요. 랜덤일 때도 있고 리허설 때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내가 근데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22, 23년도라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랜덤인 경우에는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알았던 것 같고, 리허설 때 얘기해 줄 때는 리허설 직전에 밑에 스태프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음악 방송의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헤드폰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자 잠시만 나이나이 분들 모여주세요 한 다음에 뭐 오늘 이드님이랑 반님이랑 뭐 민주님이랑 이렇게 개인 직캠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래서 그때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면 이제 그 순간 아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전에 뭐 회사한테 전달을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제 기억에는 약간 흐릿흐릿한데 리허설 직전에 알게 되거나 나중에 나왔을 때 뭐야 하거나. 혹시 활동하면서 다른 아이돌에게 호감을 느낀 적도 있나요? 삐빅. 없어요. 그 호감을 느끼기가 빡센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스태프분들 다 있지, 비하인드 찍고 있지. 오히려 눈을 안 마주치기 바빴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챌린지를 찍을 때 국룰 멘트가 있어요. 계속 하셔도 돼요. 뭐 100번이고 하셔도 돼요. 이 멘트가 약간 국룰 멘트거든요. 챌린지를 되게 급하게 촬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 노래를 틀렸을 때 내가 해야 되는 반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틀리세요? 미리 안 보셨어요? 이럴 순 없으니까 계속 틀리셔도 돼요. 여러 번 찍어도 돼요. 저 시간 많아요. 그 다음 챌린지 끝나고 하는 멘트 두 번째. 이번에 노래랑 안무 너무 좋아요. 이거 약간 국룰 멘트인 것 같아. 챌린지 구간만 솔직히 많이 보고 듣고 그 다른 구간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컴백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네네네 화이팅입니다 하는 게 약간 국룰 멘트지 않을까. 팬싸나 퇴근길에서 팬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약간 사생설이죠? 데뷔 초에 조금 있었는데, 연습실에서 연습을 끝내고 단체 연습을 끝내고 좀 개인 연습할 사람은 개인 연습하고 먼저 퇴근할 사람은 먼저 숙소로 퇴근하고, 근데 그 숙소랑 연습실이랑 도보로 갈 거리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 연습을 조금 더 하다가 저 혼자 퇴근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밤 12시라고 치면은 연습실에서 나와서 편의점 쪽으로 가서 이제 숙소로 갔어야 되는데, 저 혼자죠. 도보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재원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밤에 골목길에 편의점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재원아 이렇게 부르는데 깜짝 놀라서 흠칫하고 완전 경보로 제 숙소로 갔었거든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라서 숙소로 막 도보로 걸어갔는데 저 회사에 혼났죠. 왜 바로 숙소로 들어갔냐, 숙소로 바로 들어가면 숙소 위치가 노출되지 않느냐, 다시 회사로 들어오든지 뭐 다른 방식을 취했어야지 라고 혼나가지고, 그때는 약간 내가 잘못한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Is there any behind story you haven't gotten the chance to talk about but you want to share? 최근에 하나 있었던 게, 최근에 갤러리 추억팔이 저 혼자 옛날 거 또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춤추는 것도 워낙 좋아했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 워낙 둘 다 좋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 활동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댄서 하리무 님이랑 제가 공동 주인공으로 프로모션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21 둘 때 회사 없을 때 댄스 학원 다니면서 막 댄스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 당시 댄스 선생님이 자기가 꾸리고 있는 댄스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모션 영상을 찍어야 된다. 근데 재환아 너가 남자 주인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자 댄서분도 구할 거니까 스토리 있게 조금 프로모션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데 어떠냐 해서,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도 하리무님이 유명하셨어요. 근데 난 성인이고 그분은 고등학생이었어. 서공의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3, 4개월 정도는 연습을 한 것 같고, 원테이크로 뮤지컬 같은 느낌? 근데 정말 일적으로만 같이 하고 제가 뭐 고등학생한테 연락해서 뭐 친목을 다지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괜찮으면은 제가 영상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열정 가득한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m a sucker for you. Say the word and I'll go anywhere blindly. I'm a sucker for you. Yeah. Any road you take, you know that you'll find me.
아이돌이 되고 처음으로 기뻤던 에피소드. 기뻤던 것보다 좀 놀랐던 순간 얘기하면, 기뻤던 순간은 워낙 많으니까 대면 팬싸 할 때 데뷔 초에 제 이름인가 사인으로 문신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뭔가 손목, 팔목 쪽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짜 타투였나 싶기도 해. 진짜 제가 썼던 그 사인인가? 뭐 이름으로 타투를 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워낙 뭔가 타투가 많으셨어서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되게 놀랐어요. 공동생활 중 힘들었던 점, 저는 명확하게 매니저님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감시가 되게 심했거든요. 현관문에 CCTV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통한 멤버였어요. 그래서 먹는 걸로 제한을 엄청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힘들었어. 막 주방에서 멤버들이랑 뭐 시켜서 먹고 있는데 매니저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24시간 관리, 감시 모드다 보니까 사실 그분은 꼭 일을 하신 거지. 근데 난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진짜 숙소 화장실에서 막 과자를 까먹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쓰레기통에 어쨌거나 내가 먹었던 과자 봉지가 있으니까 막 주머니에 넣고 막 이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이나이로서 처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심경,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 진짜로. 왜냐면 저 나이 먹고 데뷔해가지고 데뷔할 줄도 몰랐고요, 저는. 게다가 첫 음방이 4월 1일 22년도 4월 1일 뮤직뱅크,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제가 엔딩 요정이 잡힌 거예요. 근데 리허설 때 빨간불이 들어와서 빨간불 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빨간불이 들어와서 본 거지 내가 엔딩 요정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려와서 카메라 리허설 모니터 해보니까 빨간불이 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스태프분들이 근데 리허설 때는 이렇게 잡았지만 본방, 생방 때는 또 다른 멤버를 잡을 수도 있다. 김칫국인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제 스스로 뭔가 좀 뭐랄까 밑밥을 깔았죠, 제 스스로. 그리고 본방이 됐어, 생방이 됐어, 또 빨간불이 들어와서 봤어. 그거 무대하고 내려와가지고 직원분들이 찍어준 거 바로 보는데 리허설이랑 똑같이 제가 엔딩 요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멤버가 10명이었기 때문에 뭔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성과였어서 그때 너무 좋았죠. 연습생 시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근데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데뷔하고 약간 고난이 있었지. 약간 24년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해야겠다 막 이런 순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멤버들이 되게 잡아줬어요. 조금만 더 버텨달라, 그렇게 좋은 말들 멤버들이 옆에서 많이 해줘가지고 좀 버틸 수 있었는데, 약간 번아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사람이 반쯤 미친 것처럼 막 안 하겠다고 막 이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딱 한 번 24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비주얼 관리에 진심인 이드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온 건가요? 뭘 했길래 성형을 안 했는데도 점점 더 잘생겨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요, 첫 번째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했고요. 두 번째 시술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야금야금.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시술 괴물이라고 해요. 성괴가 아니라 시괴다, 시괴 이든 막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한번 뭔가 시술편을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 뭔가 제가 하는 관리들, 근데 특별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제가 인생 최고 몸무게가 65kg인데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뺐을 때가 53kg였어요. 12kg가 차이 나는 거죠. 아니 근데 초콜릿이 너무 딱딱해서 그럴 수 있지. 내가 초코쉐를 시켰으니까. What are your plans for the year? 뭐 올해 계획, 목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올해 초반에 Q&A에서 팬미팅 같은 경우에는 뭐 팬들이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팬미팅 원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서 올해는 그래도 그렇게 뭔가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조만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느꼈던 게 3월에 일본에서 팬미팅을 하고 나서 춤이랑 노래 커버 스테이지를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아, 내가 여전히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준비한 거를 멋지게 해냈을 때 그 성취감과 보람, 그리고 그 몰입하는 그 순간이 너무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뭔가 새로운 무대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싶다. 근데 제가 릴스를 많이 찍어내긴 하지만 그건 진짜 15초, 20초밖에 안 되잖아요. 3월에 너무 느꼈어.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했지, 진짜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팬미팅을 빨리 뭔가 마련을 해서 새로운 무대도 보여드리고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려야지. 또 26년 29살 이듬만의 목소리와 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뭔가 조금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그게 목표나 계획, 여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봐는 끝이 났는데요. 편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솔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이게 4월 첫째 주에 올라가는데 은발이든 이 새로워진 또 모습으로 또 많이 영상도 찍고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 팬미팅 하면 오신다는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모르세요 하지 마시고요. 약속 지켜주세요. 우리 든든이들 오늘 컨텐츠 재밌게 즐겨주시고, 전 또 다음 컨텐츠 지금 생각 중인 게 있긴 한데 빨리 한번 후딱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우리 안녕. 빠이.